You and I know you ain't about that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식품, 바로 누룽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룽지는 단순히 밥이 바닥에 붙어 타서 생긴 부산물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 한국인의 식생활과 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은 특별한 음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누룽지의 장점과 단점을 짚어보고 집에서 쉽게 누룽지를 만드는 방법부터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누룽지가 우리 건강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조금 주의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또한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완벽한 누룽지를 집에서 만드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누룽지를 활용한 몇 가지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레시피도 소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룽지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누룽지의 매력적인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누룽지의 유래와 역사는 한국의 전통 식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룽지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 온 음식 중 하나로, 고온에서 쌀밥을 조리하다가 밥바닥에 붙어 타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며, 특히 겨울철의 보온을 위해 큰 가마솥에서 밥을 지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곤 했습니다. 누룽지는 과거에는 식사를 마무리하는 간단한 간식 또는 식사 후에 디저트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보관과 운반의 용이성으로 인해 여행 중이나 농사일을 할 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고대부터 누룽지는 물에 불려 누룽지차로 만들어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는 소화 촉진 및 갈증 해소에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누룽지는 그 자체로 건강식품이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누룽지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룽지를 기반으로 한 스낵, 차,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누룽지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한국인의 삶과 문화, 생활 방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전통적 가치와 맛, 영양을 인정받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누룽지는 쌀을 고온에서 볶거나 끓인 뒤 말린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맛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영양학적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주요 이유를 소개합니다. 식이섬유. 누룽지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칼로리 간식, 고온으로 조리되어 수분이 적은 누룽지는 다른 간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낮으며 포만감을 줄 수 있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 쌀을 볶는 과정에서 항산화 물질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편한 영양 공급원. 누룽지는 보관이 용이하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에게 편리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룽지는 영양학적으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전체적인 식단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룽지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점이나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은 주로 개인의 건강 상태나 누룽지의 섭취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룽지는 밥을 볶거나 구워 만들 때 기름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 때문에 칼로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 칼로리 섭취를 줄이려는 사람들은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누룽지는 바삭하고 맛이 좋아 과도하게 섭취하기 쉽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체중 증가, 혈당 관리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대체로 누룽지는 소화가 잘 되는 편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누룽지의 바삭한 식감 때문에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누룽지를 많이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룽지는 가열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수용성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곡물에 비해 일부 영양소의 손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누룽지 제품에는 맛을 개선하기 위해 첨가된 소금, 설탕, 인공향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첨가물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구매 시 성분을 확인하거나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단단하게 만들어진 누룽지는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가 약한 사람이나 어린이, 노인 등은 섭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누룽지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따르면 더욱 풍미 깊고 바삭한 누룽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1. 적당한 두께 조절. 누룽지가 너무 얇으면 너무 빨리 타거나 너무 바삭해져서 씹히는 맛이 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두꺼우면 제대로 바삭해지지 않고 속이 덜 익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두께인 약 3mm에서 5mm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균일한 열 분포. 가스불이나 전기 스토브를 사용할 때는 누룽지가 골고루 익도록 중앙뿐만 아니라 가장자리까지 열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약불에서 천천히 구워내면 균일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3. 주의 깊은 관찰. 누룽지는 타는 순간이 매우 빠르므로 조리하는 동안 계속 눈으로 확인하고 가끔씩 뒤집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이 골드브라운 색상이 되면 완성입니다. 4. 뚜껑 사용. 뚜껑을 사용하면 상부의 수증기가 누룽지에 고르게 분포되어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식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5. 기름의 사용. 기름을 조금 사용하면 누룽지가 더욱 바삭해질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참기름이나 식용유를 소량 두르면 향과 맛이 풍부해집니다. 6. 밥의 상태. 누룽지를 만들 때는 밥이 너무 축축하거나 너무 건조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적당히 식은 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 다양한 재료 추가. 단순한 누룽지 말고도 다양한 재료를 추가하여 새로운 맛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가루, 치즈, 설탕, 소금 등을 뿌려 다양한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자신만의 취향에 맞는 맛있는 누룽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룽지의 맛과 영양 섭취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누룽지의 기본적인 특성인 바삭함과 고소함을 더욱 부각시키고 동시에 다양한 영양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1. 누룽지 차로 섭취하기. 누룽지를 물에 넣고 끓여서 차처럼 마시는 것은 한국에서 오랜 전통입니다. 이 방법은 누룽지의 고소한 맛과 향을 우려내며 수분 섭취를 도와주고 소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누룽지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돕고 느린 탄수화물 소화 과정으로 인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2. 다양한 토핑 추가하기. 누룽지 위에 단백질이 풍부한 토핑을 추가하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 참치, 채소 등을 올려 먹으면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누룽지의 단일한 맛에 다채로운 풍미와 영양을 더해줍니다. 3. 발효된 조미료 사용하기. 김치, 간장, 된장 등의 발효된 조미료와 함께 먹으면 이러한 발효식품이 가진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점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도와 소화와 면역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영양소가 풍부한 국물과 함께 섭취하기. 누룽지를 담백하고 영양가 있는 국물, 예를 들어 닭고기, 해산물 또는 채소 육수와 함께 먹으면 국물의 영양소를 흡수하면서 누룽지의 고소한 맛이 더욱 깊어집니다. 이는 특히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영양 만점의 식사법입니다. 5. 건강한 오일과 함께 조리하기. 누룽지를 만들 때 건강에 좋은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을 약간 추가하면 누룽지가 더욱 바삭해지고 풍미가 향상됩니다. 이 오일들은 건강에 좋은 지방산을 제공하여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누룽지의 기본적인 맛과 영양을 풍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식사의 영양 균형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6. 과일과 함께 섭취하기. 누룽지와 함께 신선한 과일을 곁들여 먹으면 과일이 제공하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물질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누룽지의 고소한 맛과 과일의 상큼함이 잘 어우러져 식사를 더욱 맛있고 영양가 있게 만들어줍니다.
7. 단백질 보충. 누룽지는 주로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단백 식품과의 조합을 통해 영양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콩, 견과류 또는 동물성 단백질을 추가하면 식사의 포만감을 높이고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8. 적절한 양의 관리. 영양 섭취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적절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누룽지를 비롯한 모든 음식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여 과식을 피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풍미와 영양을 위한 조미. 마지막으로 누룽지의 맛과 영양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강한 조미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긋한 허브, 간장 대신에 전나트륨의 소금, 다양한 스파이스 등을 사용하여 누룽지의 맛을 높이면서 추가적으로 건강에 좋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룽지의 맛과 영양 섭취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들은 각자의 취향과 필요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식단의 균형을 고려하며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누룽지를 통해 매일의 식사가 더욱 풍부하고 즐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누룽지의 세계를 여행하면서 만드는 방법부터 장단점, 그리고 다양하게 먹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룽지 하나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건강한 생활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누룽지로 하루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우리의 전통 식품인 누룽지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단점은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누룽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는 정보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맛있는 식생활을 위해 오늘도 화이팅입니다.